저기 한국에 들어가시려고 그럴 때 들어오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때 그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학봉 씨가 왔었어요.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반드시 체포해서 체포할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 아키노가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마닐라 공항에서 사살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극적이에요. 아키노가 돌아다가 또 비행장에서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그 직후거든. 근데 직후 돌아간다고 하니까 모두 돌아가시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김대중 수상이 내가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양반 본래 머리가 비상하고 정치력이 좋으니까 미국 언론계 정치계에 이 얘기를 확산시켰어요. 결국 그는 귀국을 강행했고 비행기엔 전 세계 언론사들과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 미국의 각계의 지도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행돼 또다시 가택연금이 되고 맙니다. 나흘 뒤엔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치러진 선거에서 김영삼이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제1야당으로 부상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길고 긴 연금 생활에서 풀려난 것은 한 달 뒤인 3월 6일 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조치였습니다. 그는 김영삼 총재와 함께 결성한 민추협을 발판으로 반독재 투쟁을 벌여 60 항쟁과 6.29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면서 초미의 관심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총재와는 끝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합니다. 국민이 보시다시피 같이 다니면서 봤지만 나를 그렇게 절실히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하고 만일 내가 대통령 후보 안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그 서민 대중,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해결된다. 또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이 남북 문제가 맞으면 전진적으로 풀려나간다. 이러한 생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할 때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한 70% 정도 표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말한 것처럼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두환 정권이 결국 손을 들은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의 실패는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화의 열망도 한 걸음 멀어집니다. 그러나 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약진을 하며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 의회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된 것입니다. 50 청문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 1월 집권당이던 민정당과 두 야당이 합당을 하는 이른바 3당 합당 체제가 시작됩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3당 합당 체제에서 치러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의 영원한 맞수였던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세 번의 대권 도전 실패.
그는 이대로 현실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였고 92년 선거에 실패하셨을 때 그 직후에 제가 가서 말씀드린 거는 한국의 지도자라기보다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적어도 동아시아의 지도자 역할을 하실 그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체 나라들의 그 공통의 이런 운명에 관련되는 거고. 그는 고심 끝에 1992년 12월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40년의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사실상 종막을 고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는 새로운 구상을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로 떠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불과 한 달 뒤였습니다. 당시 그는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맨날 흐리고 해는 일찍 지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시고 돌아오신 여기 영국에 왔는데 정말 날씨가 사람 더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셔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는 계속 잠만 주무세요. 그냥 드시고 주무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처음엔 다들 걱정했어요. 저명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지낸 뒤 그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린 듯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교민들 앞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복잡한 국내 정치를 잊고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조금 웃기시느라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통령 떨어져 갖고 그 정계도 은퇴해서 실업자가 돼서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없고 해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좀 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국에서 그가 머무른 곳은 오스트하우스. 케임브리지 대학의 객원 교수로 초빙된 그는 학교와 멀지 않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을 뒤로한 채 그는 이곳에서 모처럼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On his little patio balcony, he had nice plants there which he used to tend and yeah, he seemed very at one with nature, like relaxing. 인권운동에 투신했던 그를 사람들은 케임브리지의 만델라로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이고 편안한 사람이라고